지금부터 이 머리를 풀어줘야 될 이유. 이 두개골에 대해 설명해주고 뇌척수액의 흐름까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요. 요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요 가운데 첫 번째 있는 요선을 우리가 무슨 관상봉합. 그리고 요렇게 뒤로 넘어가 요소는 뭐다 이상 봉합 그 다음에 뒤에서 요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람다 봉합 또는 시옷 봉합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서 여기 코로 만나는 여기가 거의 백회랑 비슷한 부위가 되잖아요. 봉합이라 그러죠. 봉합 부분은 더 많은 조직이 견고하게 되어 있겠죠. 얘네가 껴져 있으면서 안에 조직이 근막이나 건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한데 여기가 너무 중요해서 여기는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근육이 없이 붙어 있는 건막이 있어. 건이 커튼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건막 왜 이게 느슨해지면 이게 버리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상 건막이라 해요. 여기 봉합, 여기 봉합, 여기 봉합을 한 번에 꽉 잡아줘야 될 게 있는 거지. 그래서 핸드폰을 진동을 해서 머리에다 올려도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니까 그만큼 단단한데 얘네가 굳어져 있으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굳어져 있지만 이 봉합에서 우리가 계속 두개골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뇌척수액을 안으로 쥐어짰다가 뱉다 하는데 뇌척수액이 하루에 500ml가 생성이 돼요. 우리가 물병 하나만큼 생성이 돼서 뇌척수액이 흐르는데 이거를 생성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두는데 그게 아니라 흐르고 와서 다시 흡수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잠이 들면 뇌에 있던 혈액들이 싹 빠져요. 그러니까 뇌를 지배했던 신경도 약간 멈춘다고. 이 건물을 우리가 나갈 때 밤에는 전기를 끄고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잠이 들면 전기가 꺼지듯이 신경을 멈춰 그리고 안에 이렇게 혈액이 쫙 빠져나와요. 빠져나옴과 동시에 뇌척수액이 다시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뇌 속을 싹 청소를 해요. 근데 뇌가 왜 그러냐는 거지 뇌의 크기는 체중의 3%밖에 안 돼 근데 뇌가 쓰는 산소량과 이런 거는 전체 25%를 써요. 내가 10개를 먹으면 2개의 에너지는 뇌가 가져가요. 잘 못 먹으면 똑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뇌라는 것은 작은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찌꺼기가 많이 배출된다는 거죠. 많이 먹으면 배설량이 많듯이 그래서 이 뇌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유 이 두개골에서 봉합이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돼서 모상건막을 풀어줘야 된다. 제가 인체 근막이 꼬이는 첫 번째 자리를 모상건막으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상건막을 풀어주면 여기를 풀었더니 어깨가 낫고 여기를 풀었더니 목이 낫고 여기를 풀었더니 허리가 풀리고 여기를 풀었더니 등이 아프고 속이 좋아지더라. 이런 원리가 뭐냐면 우리 인체는 근막의 연속선상의 근막의 근막을 통해서 인체는 하나라고 표현되잖아요. 뜨개질을 할 때 처음 시작하는 자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코바늘 처음 시작 자리죠. 그래서 이 모상건막을 풀어준다는 것은 뇌척수에게 영향을 준다. 뇌의 기능적 요소와 뇌 속에서 벌어지는 찌꺼기를 해결해준다. 또 인체의 모든 근막의 시작점으로 연결되어지는 포인트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상건막을 풀어준다는 것은 치료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중요하다. 여기 보게 되면 두개골의 모양 중에서 밑에서 받치고 있는 뼈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접형물이라 그래요. 버터플라이 모양 나비 모양처럼 생겼죠. 얘를 기준으로 위에서 뇌를 딱 기준을 잡아주잖아요. 이 라인에 움직일 수 있는 요 옆에 있는 것이 측두근이죠. 맞아요. 교근 옆에 측두근, 교근과 측두근의 움직임이 있어야지 두개골의 움직임과 이 봉합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줘요. 결국은 내가 여기를 풀 때 어딜 많이 풀어줘야 되냐면 얼굴 쪽에서는 교근 라인을 풀어줘야 돼요. 여기에 머리에 있는 봉합과 교근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이 교근의 움직임은 3개 신경을 자극을 줘요. 눈 쪽으로 코 쪽을 이쪽으로 3차 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신경 얘가 5번인데 5번이 주로 어디냐? 뒤쪽에 산경추 라인에 걸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을 풀 관상봉합, 시상봉합, 람다봉합을 풀고 여기 풍지 라인과 상경추 라인을 풀어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걸려있는 뇌신경과 연관되고 얼굴의 교근과 측두근하고도 연관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연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뇌라고 얘기하죠.
호흡과 심장 뛰는 거, 생명을 유지하는 연수가 있고, 모든 장기들을 치유적으로 도와주는 미주신경이 또 여기 연관돼요. 얘네들 작동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전자 조건이 머리에 있는 모상건막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상건막은 비벼서 풀리는 게 아니라 안에 조직적으로 풀어준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한종렬이란 말이 있어. 이거는 머릿속을 얘기하는 거지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때로 따뜻하게 풀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고 움직이게 해주고, 목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 뇌의 흐름과 우리 생명의 통제 뇌를 살려주는 겁니다. 얼굴 부분을 풀어줘야 될 부분 이유 중에 하나가 교군의 움직임 자체가 뇌로 올라가는 혈액순환과 연관되고, 흉쇄유돌근 안에 있는 경동맥하고도 연관된다. 그래서 뇌혈관, 혈액순환 그 다음에 모상건막을 통해서 뇌척수의 흐름 뒤쪽에 있는 안면신경과 부교감을 연관되어 있는 미주신경과 뇌척수액과 또 상경추 라인을 풀어준다. 관상봉합 가운데 그리고 뒤로 넘어간 시상 그 다음에 뒤에 나눠지는 거 람다봉합 쭉 내려가서 풍지라인과 과 연관되는 포인트 경추 1번과 2번 우리는 상경추라 부르죠. 1번과 2번 뼈에는 물렁뼈가 없어요. 다른 뼈 사이에는 전부 다 물렁뼈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한번 틀어지게 되면 잘 회복이 잘 안 돼요. 상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뇌압, 혈압, 림프순환, 640만 개의 뇌신경의 흐름, 미주신경의 흐름이 나빠지고 알파파라는 7.84Hz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뇌척수의 흐름과 이런 모든 거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의 기본적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러나 뇌라는 것은 예민하고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치매가 오거나 여러 가지 뇌 질환이 오게 되잖아요. 뇌에 있는 혈관들은 다른 것보다도 예민하고 얇아요. 그죠 가늘죠. 그래서 항상 뇌 쪽에는 막힘이 있으면 안 되고 잘 흘러가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뇌의 혈액순환은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수도꼭지는 짧고 우리가 배수집에 있는 배수가 넓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에너지는 문제가 없어 항상 내려가지 못해서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 내려가지 못하는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모상건막을 풀어주고 교군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후두골을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뇌경색과 뇌출혈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과 또 하나는 치매라고 하는 질환이죠. 치매는 우리 몸에서 뇌 일부의 손상과 순환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잘 생성도 안 되고 잘 빠져나가지 않고 찌꺼기가 안 빠지거나 어떤 문제적 요소가 되게 되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뇌 쪽의 소통과 순환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져드리는 질환요법은 목을 기시점으로 해서 목머리 전신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다. CST라는 요법은 질환을 적응증을 가장 많이 내다보면 뇌 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로 많이 달아줍니다. 뇌라는 것은 통제해내기 때문에 이 뇌를 만져주면서 전신을 좋아지게 하는 어르신들 치매부터 통증 모든 것을 좋게 한다. 귀에 선이 있다 관상봉합 코라인하고 만나는 백화라인을 손을 대고 비비는 게 아니라 그대로 흔듭니다. 흔들어서 자극을 줍니다. 관상봉합을 쫓아서 옆으로 갑니다. 비비려고 하지 말고 잡고 그 근막이 흔들릴 때까지 풀어주면 아프죠. 아픕니다. 봉합 라인을 건드리면 아파요. 시상봉합으로 뒤로 넘어가요. 시상봉합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뒤쪽으로 가서는 손을 대고 머리 무게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시상봉합, 람다봉합 여기 흉쇄유돌근이 뒤에서 이렇게 스카프를 목에 두른 것처럼 갈라지는 포인트예요. 람다봉합 여기도 많이 아파요. 풀어주면 두개골이 움직입니다. 몸에서 부교감 에너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몸에 한기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다 보면 추워요 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에어컨이 새서 그러는 게 아니라 피가 뇌 쪽에서 휴식의 에너지를 취하려고 장부로 빠지고 팔다리에 있는 말초 혈액이 장부로 몰리면서 몸이 추운 현상이 일어나요. 좋아지는 반응이에요. 내가 귀를 손을 잡고 그 손을 그대로 오게 되면 요 선 안에 코하고 눈이 들어가요. 외측익 돌근하고 저편골이 있고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선반 같은 역할, 저평골이 그 역할을 해준다. 악관절과 연관될 수 있는 여기에 외측익 돌근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양쪽을 만져보면 아픈 쪽이 나옵니다. 여기를 눌러서 입을 앙앙앙 하나 천천히 하나 둘 셋 풀어줍니다. 주변의 교근을 풀어줍니다. 여기 풀어줘야지 모상 건막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풀려서 두개골에 영향을 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외측익 돌근 교근을 푼다. 세게 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신경은 안면 신경은 거의 겉에 있는데 이 3차 신경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멍이 들 정도로 만져서 풀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귀 뒤로 와서 만집니다. 풍자가 들어가는 혈자리들은요, 중풍을 예방하는 자리가 돼요. 풍지, 예풍 라인을 풀어줍니다. 후두골 라인을 쫓아가듯이 쭉 당겨서 풀어줍니다. 풀면은 뇌척수액이 흘러지고 머리에 압이 빠져요. 머리로 올라간 피가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머리에 압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요걸 풀어주게 되면 머리가 가벼워지고 눈이 편해지고 머리가 개운해진다. 상경추 라인을 살짝 견인해서 몸을 풀어준다. 손을 놓고 턱으로 잡고 하나 둘 셋 쭉 당깁니다. 그리고 턱을 좌우로 움직여줘요. 천천히 하는 겁니다. 다시 백회 라인 풀고 관상봉합, 시상봉합, 람다봉합 풀고 측두근을 먼저 풀어줘서 움직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로 와서 풍지를 풀고 경추 라인을 풀어주고 상경추를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고 후두골 라인을 풀어줍니다. 목 뒤에 만져지는 첫 번째가 승모근, 천층 겉에 있는 근육과 속에 있는 근육 심층, 대부분의 신경과 혈관은 두 번째 층에 많이 분포한다. 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강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근육을 금방 추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은 더 오밀조밀하게 여러 각도로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나에게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45분을 목을 푼다. 치매 환자들도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불면증 환자들, 또 목 디스크 환자들, 고혈압 환자들, 눈이 빠지거나 빠질 것처럼 아프겠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두통, 후두통. 전두통에서 오는 거는 거의 내장기 문제, 후두통에서 오는 거는 혈액순환 문제, 두 개 다 연관되죠. 그 다음에 얼굴의 비대칭, 얼굴의 축소, 악관절 장애, 목의 문제. 또 몸의 전체적인 근막이 꼬임이, 이걸로 다 해결, 천천히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비지 말고 지그시 잡고 그 상태로 안쪽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견인, 경동맥을 압박하지 말고 턱을 잡고 살짝 견인 하나 둘 당긴 상태에서 후두골을 천천히 비벼주는 요법까지 뇌간, 연수, 미주신경, 뇌신경 다 연관될 수 있고, 여기서 걸어서 움직여주는 여기에는 횡격막을 지배하는 횡격신경과 연관되는데, 횡격신경은 내려가는 때 일부 심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목을 풀어주게 되면 심장에도 일부 연관이 되고, 또 목을 풀어주거나 머리를 풀어주게 되면 전신의 순환과 장부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